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시황 방송한 지 꽤 지났는데요. 저희가 시황을 언제 방송했나 찾아보니까, 이때 했더라고요. 보니까, 요기 때 한번 하고, 요 땐가 한번 하고 마지막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 때는 이제 바닥이 언저리에 나온 것 같다. 매도보다는 이제 매수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앞으로 상승이 좀 뭔가 좀 더 가지 않을까? 이런 어떤 이야기를 좀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때였죠. 요 날에 코스닥 레버리지, 코스피 레버리지를 매수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시장의 추세가 뭔가 이렇게 변곡이 이렇게 생기는 듯한 이런 느낌이 아직 없어가지고 그냥 방송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간의 회원분들과는 통화도 많이 했고 했는데 오늘은 조금 중요한 분기점이 되려나 하는 마음에 최근에 시황 대신 그 유튜브 시황 대신에 텔레그램에 이제 시황 글을 올리는 걸로 대체했는데 오늘은 방송을 켭니다. 일단은 그 개인적으로는 조금 기분이 조금 안 좋은 부분이 뭐냐면 S&P 500을 이렇게 보면 S&P 500을 보면 약간 쌍봉의 어떤 모습이 좀 나왔잖아요. 그렇죠? 쌍봉에서 여기를 어떻게 돌파하는지 그러니까 좀 중요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태 쭉 보면은 이제 미중 관세로 급락했다가 V자 반등까지 했고 전고점 언저리까지 온 상황.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더블탑이라고도 하고 쌍봉이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고점을 뚫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이중 청정이라는 어떤 고전적인 어떤 패턴대로 하락할지 좀 중요한 어떤 이런 시점인데 여기에 지정학적 어떤 불확실성이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기분 나쁜 이런 모습인데 보통 이런 쌍봉의 형태에서는 신중함이 사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가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지정학적 어떤 그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글로벌 증시도 좀 하락했지만 한국 증시가 좀 많이 더 하락한 부분이 있고요. 특히 한국은 코스닥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렇다고 강한 심한 하락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의 주요 변수는 이스라엘의 그 이란 핵시설 공습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은 자국 안보를 이유로 이란의 핵 개발을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어떤 입장을 내세웠고 공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로 인해서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간부, 핵 과학자들이 사망했다라고 이제 전해졌는데요. 미국은 이번 공습이 이스라엘의 어떤 독자적 행동이라는 입장을 발표했고, 거리두기를 좀 하는 모습이 좀 보였고요. 시장은 이를 근데 좀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란의 어떤 보복 수위에 따라서 앞으로 중동 지역의 어떤 군사적 긴장이 격화될 수도 있잖아요. 과거에 보면은 2020년 1월에 이란의 어떤 미국 기지 공격 이때처럼 어떤 군사 충돌이 재현되면 시장의 변동성은 상당히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를 이제 과거의 어떤 모습으로 보면 지금 노란색 표시에 둔 부분이 24년 10월인데요. 이때 사례로 한번 좀 보면 일단 긴장감은 있었는데 매도는 단기적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때를 좀 보면 이게 글로벌 증시가 초반에는 급락을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분명. 근데 대부분 단기간 반등했고 이걸 이제 그 날짜로 보면 2024년 10월 1일에 이스라엘의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직후에 시장 급락했고 10일이 지나지 않은 채 한 10월 10일 정도에 랠리를 다시 시작하는, 여기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구간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과거랑 지금이랑 똑같을 수 있느냐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보통 요 정도의 사건에서는 보통 오히려 매수 기회일 때가 더 많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떨어지는 칼날을 잡자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요 날짜로만 이렇게 대입해 보면 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떨어지는 이 어떤 요 높이를 돌파한다면 좀 이 변동성이 끝났는가 정도로 해석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좀 확실한 어떤 모습이, 어떤 가격이나 거래량, 어떤 이런 패턴들, 그리고 어떤 뉴스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봐서 조금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은 것 같고요. 과거에는 이렇게 짧은 열흘 안에 마무리가 됐지만, 지금은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증시 어떤 쌍봉과 마주친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 증시는 유례 없이 아주 강하게 상승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분명 이때보다는 변동성이 더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지만, 그건 알 수 없고, 일단은 이 변동성 안에서는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 변동성을 돌파하는 어떤 무언가가 나왔을 때는 그때 나오기 전까지는 좀 조심하고, 나온 이후에는 좀 무언가 액션을 다시 해보자,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저희도 오늘 좀 매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언제나 두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상승론자랑 하락론자가 있는데요. 저희 같은 스윙 트레이더들은 그냥 예측하지 않고요, 대응하는 영역입니다. 시장이 오르면 사고, 시장이 빠지면 줄여 나가면서 팔고. 근데 지금 한국 시장이 많이 내려왔죠, 이렇게. 근데 생각보다 많이 내려오지 않았고요. 그 첫 번째 여기 이렇게 노란 박스 지어놓던 여기가 중요한 좀 가격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까지는 변동성을 좀 열어두고 좀 본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고요. 사실 무조건 일단 팔고 보자, 이런 어떤 의미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과도한 대응일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윙 트레이더가 대응하는 건 맞지만, 이렇게 과도하게 대응할 게 하는 것도 그렇게 조금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전부 매도보다는 절반 정도 비중을 조절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그리고 더해서 수익이 많이 난 것들은 일부 이익 실현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남은 절반은 추세가 붕괴되는지 여부까지도 좀 확인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적어도 20일, 그러니까 좀 예민하게 보는 사람들은 10일 이동평균선 혹은 20일 이동평균선이 무너지는지까지 확인하고, 그것이 깨지지 않으면 아직 추세는 살아있구나, 변동성이구나, 이렇게 정도로 좀 판단하는 게 어떤가 싶고요. 저희는 현재 종목이 5종목입니다. 5종목이고, 그 다음에 현금 비중이 75% 정도까지 왔습니다. 사실 현금 비중이 이렇게까지 많을 건 아니었는데, 최근 시장이 상승하면서 매수할 때는 비중을 많이 싫지 않아서 종목을 줄이다 보니까 현금 비중이 많아졌거든요. 예. 그리고 일단 마무리를 좀 해보면, 지금은 좀 분명히 좀 중요한 순간으로 보입니다. 어제 그 텔레그램 2채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중요한 어떤 숫자들 안에서 만들어진 변동성이기 때문에, 이 숫자들은, 그러니까 어제 숫자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인 2900, 그리고 후행으로 보면은 뭐 PBR 1배인 3000, 선행으로 보면 3100, 그리고 그 뒤로 보면
여기 3,300까지 이렇게 있는데 요 언저리에서 좀 조정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최근에 유동성이 꽤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오버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안 좋은 어떤 리스크가 좀 나오면서 시장이 좀 흔들렸고요. 지금 미국 선물 시장도 흔들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일단 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섣불리 판단하는 것도 힘든 것보다는 조금 천천히. 그러니까 지금은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시장의 흐름을 좀 보자. 다만 변동성 안에서는 물량을 줄이거나 수익 난 것을 좀 덜어내는 것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